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야, 금요일이다. 이제 좀 해방되겠구나. 아 그래요? 너무 안타까운 말씀하시는데. 민영배 의원, 네네. 이 위원장인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놀랍게도 위원들 수당도 없대는데요. 내일 회의를 한답니다. 2시에. 네. 그래서 그 개강 앞둔 또 이미 개강한 교수들이 아주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네. 토요일까지. 근데 왜 수당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당규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차비라도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위원이 아니니 이 얘기는 뭐 그만해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소개부터 하고 일단 방송자 얘기 어떻습니까? 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그리고 정기환 정치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야, 그냥 뭐 소개하기 전부터 정말 뜨거운 얘기들이 사실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검찰개혁 일선에 계신 오창희 사무국장님이 지금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것도 같습니다만 우선 전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단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는 단계, 민주당 후보이면서 또 민주당 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안에 검찰 개혁안이 있었어요. 그 개혁안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신 것처럼 검찰을 완벽하게 쪼갠다, 엄격하게 분리한다. 그래서 검찰의 일부 수사 기능이 있잖아요. 네. 반부패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검찰의 기소 기능,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을 통해서 법무부에 외청으로 둔다. 요게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수사라는 게 사실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총리실의 국가수사위원회를 둬가지고 일종의 문제 제기를 받는다. 그러니까 뭐 왜 내 수사가 미진해요? 내 수사가 왜 이렇게 과도해요? 하는 컴플레인이 많이 제기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네. 다룬다. 요게 이제 아주 굵직한 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죠. 인수위 없이 시작해야 되니까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검찰 개혁안을 또 다시 좀 세심하게 다듬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법무부에서 막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굉장히 어려운 논의가 있었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중수청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고 그 다음에 공소청은 법무부에 두는 안이 확정된 안이고요. 네. 이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지금 금감위원장은 이찬진 변호사 등이 이제 활약을 했고 법무부에서도 계속 와서 설명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단계를 넘어갔어요. 이제 그럼 입법을 하면 되잖아요. 네. 입법을 위해서도 민주당은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안은 다 나와 있고 공약도 했지만 혹시 마지막으로 좀 점검할 거 없냐 해서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민영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전문가들, 학자들과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회의에는 주로 법무부에서 법무부 차관하고 그다음에 조상호 변호사는 우리 구독자들 잘 아실 텐데 지금 법무부 장관 정책부 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이제 들어오는데 또다시 그거를 없는 작업을 한 겁니다. 아, 뒤집어 엎는? 네네네. 그 얘기를 네. 계속하고 그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에 두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강하게 했고 그 주장이 특위에서 나오다가 마침내 지지난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언급하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귀에 들려온 건 언제냐면 예결특위였어요. 네. 예결특위에서 저 민주당의 송기현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합니다. 송기현 의원은 참고로 검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약속 대련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어보고 정성호 장관이 답하는데 이때 이제 여태까지의 공약이나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민주당 당론으로 확인되고 정부 차원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확인된 거를 장관이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왜요? 그래서 왜냐고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닐까? 왜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정성호 장관이 사실 체력 단련 열심히 했지만 관련 공부는 별로 안 한 것 같고 법조인이 흔히 가지고 있는 약간의 편견이 몇 가지 있어요. 이를테면 경찰을 어떻게 믿어? 경찰을 어떻게 믿어요? 저도 못 믿는데 근데 이거는 경찰을 어떻게 믿어와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권한이 늘어나는 건 1도 없습니다.
워낙에 경찰이 가지고 있는 건 그냥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을 통해서 가는 거고 오히려 경찰 입장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주로 하면서 감시를 더 받게 되고 없던 국가수사위원회가 생기고 총리실에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은 뭐냐면 경찰을 자치경찰로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더 권한이 커지지 않는데 시어머니들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경찰이 쪼개질 위험, 자기들 조직 보위를 생각하면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여서 경찰은 상관없는데 네. 일종의 흑색선전처럼 경찰이 뭐 중수청을 먹는다, 더 권한이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장관이 직접 얘기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행안부로 가면 행안부가 굉장히 거대해진다, 커진다. 네. 앤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직원들 간에 상호 교류가 있을 거다. 인적 행안부랑. 교류들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인적 거죠. 교류가 있으니까 인적 교류가 있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적 왜냐하면 교류를 안 하기로 한 거죠? 아니 안 하기로 한 게 아니라 네. 원래 없어요. 원래 없어요. 원래 행안부에서 일하는 경찰관이 한 2-3명 정도밖에 없어요. 장관실에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하나 나와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보하고 보좌 정도 해가지고 뭐 정권마다 다르는데 많을 때 3명, 적을 때 2명입니다. 이걸 깬 게 언제냐면 윤석열 정부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국장의 치안관 계급이 왔고 이 사람들이 이제 경찰을 장악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전까지 어땠냐? 91년 독립 이후에 그러니까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네. 행안부하고 경찰청 간의 인적 교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각각 남의 조직이에요. 예산 편성 따로 하고요. 네. 인사도 따로 합니다. 근데 법무는 어떠냐면 법무와 검찰은 한 몸이죠. 지금 정성호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사람들 보면 다 누구냐면 검사들이거든요. 네. 법무부 차관 현직 검사예요. 법무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3인자인 기조실장 검사예요. 법무실장 검사예요. 네. 검찰국장도 검사예요. 그렇죠. 그럼 거긴 인적 교류가 아니라 원래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법무 검찰이라고 부르잖아요. 행안 경찰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존재할 수 없는 위험. 그러니까 왜 우리의 정성호 장관이 저는 지금 이게 인사의 실패인데 인사의 실패라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인사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봉욱 그다음에 이태영이라고 민정비서관이 있어요. 민정수석과 민정비서의 비서관의 저 검사 출신들을 앉히고 그다음에 법무부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다선위원회에다가 또 인간적으로 신뢰관계 있는 사람 앉히고 이랬던 이유는 검찰을 쪼개잖아요. 검찰이 망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선. 그러니까 니들이 좀 잘 다뤄라. 네네네. 스무스하게 연착륙하게 해라. 라는 네. 뜻으로 인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가서 그냥 검사들한테 오염돼 버린 거예요. 정말 미칠 노릇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속상해요. 지금 오창익 그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법무부 장관과 이제 법무부 일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어떻게 이게 보세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그래 한번 다퉈보자 또는 그 과거 얘기 어떻게 정리됐지 이게 이제 주요한 주제로 다뤄진 적이 없어요. 일단 수사 기소가 무조건 분리되는 거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기소는 공소청이 맡고 수사는 중앙수사청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하기로 돼 있던 거를 어디에 배치할 거냐 이것도 별로 뭐 논쟁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법무부 산하에 준다 행안부에 간다 어쨌든 분리하니까 분리했으면 분리의 의미는 부처가 달라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야 된다. 이게 복잡한 이슈가 아니었어요. 맞죠. 끝났죠. 마무리됐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안도 이 내용이 전혀 없어서 갑자기 이것이 튀어나왔어. 봉욱 임명될 때 그리고 이진수 차관 임명될 때 야 큰일 났다. 이것들이 자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이 네. 이 문제 그냥 넘어갈까? 조직 내부에서 갈등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내세운 이유는 조직의 안정화가 우선이니까 잘 설득하고 설명해야 한다. 매우 반개혁적이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이 사람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이해할 만하다. 그래서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되 수사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는 여기에서는 어떤 이론도 없었다.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될 때도 이 문제는 전혀 이슈가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판에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성호 장관이 자기 스스로 개인 의견이다라고 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명, 2명, 3명, 4명 여러 사람이 있다. 그래서 급기야 오늘 실명으로 오적이다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이 화들짝 놀랐죠.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일단 자제를 요청했다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여중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필요하면 그러면 다시 토론과 논의를 하라. 그러면 이 토론과 논의의 결과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고했던 내용과 달라질 수가 있냐고요. 없죠. 극소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절대 다수의 개혁파들이 내세웠던 이 안이 기득권에게 부딪혀서 뭔가 못하니까 갑자기 이것이 1대1로 비슷하게 놔놓고 논쟁과 토론을 해야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가니까 대통령은 걱정이 돼서 어쨌든 논의를 해보라고 하지만 이게 국회에서 논의하면 입법권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주도하는 정부 법안으로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검찰 해체라는 이슈가 당연히 국회가 책임을 지고 입법권 그리고 국민들에게 평가받겠다는 이 범위 안에서 바뀔 수 없는데 네. 왜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서 정말로 사람들 열을 받게 하느냐 이게 이제 절대 다수의 의견입니다. 이제 친검 인사들의 도발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원회 민주당 의원들하고 아까 네. 민영배 특위죠. 검찰 특위하고 연석회의를 했어요. 그때 참석한 검사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정말 예외 없이 모두 다 이 안을 반대하고 나온 겁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짬짬이 그러니까 전 약속대로는 짬짬이 미리 기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이건 일종의 저는 구테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봉욱 씨도 요번에 취재를 보니까 민정수석입니다. 수석비서관 회의 같은 거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면 청사를 뭐 열 몇 개를 줘야 되고요. 거기 구금시설 넣어야 되니까 시설도 넣고 인력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실 안에서 그 잘 모르시거든요. 다른 분들은 분야가 다르니까 AI 수석이 뭐 그런 걸 알 수는 없잖아요. 분야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봉옥의 세계였던 거예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들으면 다 알죠. 그건 전혀 아닌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이름은 중대해 보이지만 이름은 중대해 보이지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극히 일부잖아요. 지금 여러 개 하는 거 말고 2개만 가져가서 꼴랑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고요. 지금 검사 인력 중에서 이제 자원을 받겠죠.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해 놨으니까 함부로 자를 수는 없으니까 중수청 갈래, 공소청 갈래 하면 자기가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수사할래, 너 기소할래. 그래서 극히 일부 인원만 중수청에 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청사를 새로 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검찰청의 청사가 과잉이고 낭비입니다. 검찰은 한 번 수사하고 한 번 기소하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네. 우리는 준사법이다 그래서 뭐 법원하고 비슷해야 된다 그래서 대자를 붙여놔서 대검찰청 만들어놨죠. 기능 아무것도 없어요. 뭐 기획하고 이런 건데 재판은 3번 하지만 기소는 한 번 하거든요. 수사도 한 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등검찰청 모두 다 필요 없고 대검찰청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그냥 자기들이 마치 우리도 사법시험 합격했으니까 하고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사가 얼마나 많이 빕니까? 검찰을 공소청으로 이전시키면 그러니까 뭐 새로 질 것도 없고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만드는 겁니다. 특히 저는 불순하게 생각하는 게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일로 외국 순방에 나섰을 때 이 사람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SNS 공간에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막 열심히 떠들거든요. 네. 조직적인 움직임입니다. 이거 진압해야 됩니다. 지금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네. 오늘 이제 얘기하신 게 바로 아까 그 정계환 평론가가 얘기하신 건데요.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고 좀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은정 지검장은 정성호 장관 외에 검찰개혁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봉욱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그리고 이차관 성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김수원 검찰과장 이런 사람 등이 검찰개혁의 오적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오적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라던가 네. 성상원 검찰국장이라던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민주정부의 법무부 뭐 사람이라는 외피를 쓰고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씨의 취하에 있던 그 법무부 사람들하고 달라진 게 없이 지금 행동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거기에 명단을 좀 더 넣긴 해야죠.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고요. 네. 또 놀랍게도 조상호 정책보좌관도 아주 열심히 검찰 편이 돼가지고 지금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조상아 있는데 보좌관도 지금 이 검찰 오적에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갈 정도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다음에 봉웅 민정수석만 있는 게 이태영이라는 민정비서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사람도 화력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참모들이 네. 그리고 5선 5번이나 국회의원 될 정도로 민주당의 사랑을 받았던 경륜 있는 정치인이
지금 앞장서서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이 쿠데타는 물론 성공하지 못하겠지만 네. 굉장히 불쾌한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네. 자, 국힘에서 이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 검사들이 주장한다. 민주당 출신 장관이 한다.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이다. 자, 이게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5년 동안 아니면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거슬러 가면 20년인데 20년 결국 수사기소분리라는 이 대전제를 결국 기득권의 벽에 부딪혀서 정권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서 또 검찰을 좌지우지해버리니까 전혀 못하면서 이제 피해가 정폭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구조화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한덕수 불구속 기수 어떤 사람이 여기 맞다고 오늘 설명하겠습니까? 그거는 좀 이따가 이야기를 다루겠죠. 이거 미쳐 돌아가는구나. 자, 이제 남아있는 것은 민주당 안에서 검찰 조직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자가 나타나서 집단적으로 움직인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에도 들어가 있고 법무부에 들어가 있고 민주당 안에서도 있다. 국힘이 나와서 이거 지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국힘이 아닌데 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를 받고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이 그게 가장 큰 피해자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 이 문제를 거꾸로 돌려서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 다시 두자라는 것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숨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는 설설설 바람 피우듯이 부채질하면서 냄새 풍기지 말고 왜 이것이 필요한지를 봉국이 나와서 이야기하든 이진수가 나와서 이야기하든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든 검찰국장이 나와서 하든 다 나와 올 국회에서 그래서 토론하고 논쟁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권한 가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선출직 공무원들이 임명한 공무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이걸 원해서 정했는데 국회가 입법을 하겠다는데 아니면 나와서 직접 얘기해서 논쟁하고 토론하라. 대통령을 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렇게 이 문제가 심각하면 다 나와서 토론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이다 아니다. 저는 판단하는 것이지만 다 나와서 이야기하라. 왜 숨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당장 나와서 이야기를 해서 왜 그것이 필요한지. 자, 이게 지금 원리, 원칙에 대한 올바름입니까? 아니면 기능의 분리가 무엇이 효율이고 생산적이냐? 이거 지금 논의할 때입니까?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를 기능이 어디 가면 더 좋고 안 좋고가 뭐 중요한 일입니까? 행안부 기능이 안 되면 총리실로 가면 되죠. 아니면 다른 데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해보고 안 되면. 아니, 총리실 안도 검토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중수청을 총리실에 놓느냐 행안부에 왜 놓느냐. 하필 법무부에 둬서 똑같은 사람이 검사라는 자들이 그러면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게 하느냐고요. 네. 행안부는 그거 아니, 못합니까? 통제를? 저 법무부에 놔두면 큰일 나요. 그건 뭐냐면 이게 지금하고 달라지는 게 없는 거 달라지는 아니에요? 아니, 이게 오히려 더 세지지. 그쵸, 세죠. 이문정 검사의 검찰- 지적이 아주 맞아요. 세지는 게 옛날에는 대검 중수부잖아요. 하나의 부가 이제는 대검찰청이잖아요. 청으로 청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검사장들 일자리 쫙 생기고요. 권한 세지고요. 아. 정말 큰일 나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무슨 토론회 많이 했잖아요. 네, 저희 많이 단체에서. 하셨죠. 그러면 이제 저 무슨 민주당 법률위원장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쫙 앉아 있어요. 민주당의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쫙 있어요. 밥을 먹는데 제가 참다가 화를 낸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이창수라고 서울중앙지검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중앙지검장.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창수가 영어를 잘하고 국제통역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심하게. 지들끼리. 그래서 전 3번은 참아요. 참자 못 참겠어서 지금 뭐 하냐고 당신들 검찰 동우회 왔냐고. 네. 이러지 말라고. 에? 지금 얼마나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러냐. 그러니까 서먹해지긴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저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 그랬더니 자기는 검찰이었다는 호적을 파왔대요. 그래서 자기는 네. 자기가 당한 걸 생각해봐라. 내가 어떻게 저들하고 갔냐. 뭐 이렇게 또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만은 제가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요번 주에 움직일 때 똑같이 검찰을 위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연석회의 와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건 검사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한 명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 그 없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네. 얼마나 이게 의도가 불손하냐면요. 자, 지금 이게 기능적인 분리가 맞나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저는 속임수에 빠져드는 거라고 보는데 네.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윤석열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대한민국 정치권이 무너뜨렸어요. 국민들이 목숨 걸고 국민이 싸웠어요. 목숨을 걸었죠. 자, 그러면 이들한테 왜 검찰을 우리가 해체해야 하느냐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느냐라는 그 전제로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짓은 포퓰리즘이다.
대중이 언제 이게 다 맞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빠져 있을 사람이에요. 똑같이 노희 변호사 어제 이렇게 발언한 것 때문에 수백만의 조회가 된 걸 봤어요. 뭐냐면 자, 윤석열이 감방에 있는데 이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 때문에 국민을 다 쳐 죽이려고 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자를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봐줘야 한다는 이 논리를 펴는 놈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이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혹하게 국민적, 역사적, 법률적 단죄를 받아야 되는 거지. 국민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죠. 내란을 일으켰는데 당연하죠. 지금 이 문제를 검찰에 비유하면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검찰 해체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희생이 되고 그래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났는데 검찰 해체하자고 했던 그 사회적 합의 목숨 건 사람들이 그 결과치를 이제 숨어있던 자들이 나와서 이거 야 기능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문제 있을 수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주장한 우리 같은 놈 저놈은 얼굴이 커서 저놈은 목소리가 커서 저놈은 선동질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성적으로 판단해요 합리적으로 판단해요 이 말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봐주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전 누구와도 토론할 준비가 돼 있고요. 제가 20년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위원이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정부에서 만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장난을 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도 보면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 수사가 뭐 어떻게 얼마나 후져졌는지 알아. 그것 때문에 뭐 얼마나 손해가 있는지 알아.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레인 제기하는 건이 연 4만 건인데 이게 국가수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제도 얼마나 튼튼하냐면 예를 들어 그 건 하나만 보더라도 자, 수사를 제대로 하는 수사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고소했는데 안 다뤄줘요. 경찰에서. 답답하고 나는 숨 넘어갈 것 같은데. 답답하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거꾸로 나는 죄가 없는데 그냥 잡아 돌리는 거예요. 이래도 문제거든요.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첫 번째 어떤 단계가 있냐면 이를테면 뭐 경찰서 단계라면 지방경찰청에 문제 제기하는 걸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거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급 기관에 거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전체적으로 4만 건인데 거기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본청, 경찰청에도 그걸 이중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도 안 걸러지는 건 국가수사위원회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나라는 독립적 경찰 비리 민원 조사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구상이 있으세요. 후보 때 점검을 했고 그건 뭐냐면 국가경찰위원회를 위한 점검도 하는데 이건 정책이나 이게 룰에 대한 거니까 그거 말고 문제 제기.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인데 조사권도 있고 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오로지 뭐만 하면 경찰만 담당하는 독일에 보면 연방 옴부즈만 같은 게 있어요. 군사 옴부즈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군사를 의회에서 담당하는 감시하고 뭐 이러는 우리 권익위 인권위 이런 걸 합해 놓았는데 하는 일은 군사만 담당하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계속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안전장치가 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가 그렇게 하는 걸 이 사람들이 뭐라고 선전선동을 하냐면 네. 사법적 통제래요. 아니 그랬더니 검찰이 사법입니까? 준사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준사법이란 게 준사법이죠. 뭐예요? 사법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준법조인이에요. 그 얘기 뭡니까? 법조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있는 그대로의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이 그런다. 나는 뭐 형사사건을 오래 했던 변호사인데 그런다. 난 30년 동안 뭐다. 이런 흑색 선전만 있어. 가짜 뉴스만. 좋아요. 답답해요.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이문정 지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현 정부 검찰 인사와 개혁안이 사실은 잘못됐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번에 인사에서 사실은 이제 꽃보지게 올라간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찐윤 검사들이다.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없이 급하게 단행됐기 때문이다. 자, 근데 그 중에 지금 5명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왜 그러냐? 지금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들이 나서가지고 마치 외피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걸 지금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름이 바로 봉옥 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원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김수영 법무부 검찰과장이다. 특히 이 중에서 성상원 법무부 검찰국장은 국장 될 때부터 좀 문제가 좀 있었던 사람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와중에 정성호 장관 측에서는 아니다. 나는 당의 입장을 내가 지금 반기하려거나 이렇게 좀 잘못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다만 난 이제 존중을 하는데 이건 이제 제가 이제 확인한 바로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다가 사실
경찰이 제대로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그들이 제대로 이걸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그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면 분명히 사고가 날 것이 뻔한데 이걸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라는 취지다. 이제 저는 이렇게 사실은 그게 거짓말인 조상호 보좌관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상호 씨가 제가 이거 나쁘다고 잘못된 말이에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조상호 씨가 열심히 그런 거를 뭐 허재영 기자한테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들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게 중대범죄수사청하고 경찰청하고 매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그러니까 소방청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행안부가 소방도 가지고 있고 경찰도 가지고 있죠. 근데 외청이어서 실제로 관여를 안 합니다. 경찰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 인사에 관여 못 해요. 행안부 장관이. 그러면 겨우 하는 게 자기 비서실에 경찰관 하나 파견 나오면 얘 돌아갈 때 좀 승진 안 돼요. 이 정도의 의견을 제시할 뿐이에요. 그러면 소방에 경찰청이 개입하고 뭐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일이 있나요? 전혀 별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무검찰은 그렇죠. 법무검찰은 지금 법무부 차관, 기조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다 현직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법무검찰은 그렇지만 행안 경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요. 중대범죄수사청은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검찰청에서 이직하고 올 사람들로 구성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이런 헛개비 같은 얘기를 하냐. 조상호 씨가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연석회의에서. 경찰은 못 믿는데요. 아니 경찰은 상관없다. 왜 못 믿냐. 말이라도 해봐라 그랬더니 요번 내란에 경찰의 넘버 1과 넘버 2가 다 내란에 가담해가지고 구속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걸 검찰로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내란의 핵심 세력입니다, 지금. 탈옥시키질 않나 네. 별짓을 다 하는데. 송희훈님이 저에게 노영에게 법무부 장관이 검사 논리라고 한 민주당 의원 누구냐 이러셨는데 저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건 우리 오창희 인권위원회 국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거죠. 예, 이건 오해 없으시기 그럼요. 바라고요. 그럼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네, 없습니다. 네, 그럼요. 나라가 망해 먹으려 그러면요. 우리 네. 지방자치단 제도 처음 할 때요. 국회도 비리 덩어리인데 지방자치 네. 의원들 만들면 나라 거덜난다고 얘기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하셨습니다. 예, 지방자치 제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네. 권력이라는 것이 권한이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왔고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조금씩 더 나아지고 오히려 국회보다 지방의회는 더 강력하게 통제받습니다. 네. 해외 연수 못 가요 마음대로. 국회의원 필요하다고 다 나가는데 그거 누가 지금 시비 겁니까? 이게 저는 우리 관념 속에 있는 인식. 국회의원은 똑똑하고 지방의회는 상대적으로 저급하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찰 문제 많을 수 있죠. 개선하자고 그 제도가 있는데 경찰 그러면 문제 많은데 왜 대한민국은 경찰 조직을 두고 쓰고 있습니까? 미쳤습니까? 검찰은 더한 짓을 해갖고 나라를 거덜냈던 이자들은 사법고시 했으니까 봐주자고요? 이 논리와 다를 바가 어딨냐고요? 자, 그러면은 한미 FTA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가서 간시협상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앞으로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국하고 협상하면 안 되지. 어떻게 지금부터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돼야 되고 그 제도적 허점이나 단점 생길 수 있지. 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일리만 있지 정말로 다수설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도를 운영도 안 해보고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다시 검찰을 살려놓자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나 혹시 문제될까 싶어서 지금 한 번 더 논의하자. 그러면 비공개로 논의하면 돼요. 네. 비공개로 충분히 논의할 수 있고 국회의원들끼리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논의 다 했어요. 몇 차례 걸쳐.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고 그럼 당정협의 한 번 더 하면 비공개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율합시다. 왜 바깥에 드러내놓고 집단적으로 떼쓰는 것처럼 이렇게 가느냐. 오늘 대통령이 논의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논의하다가 말빨이 안 되고 논리적 근거가 경찰하고 아무 관계없는 중수청을 설립하는데 경찰을 믿을 수 있냐라는 논리를 대중적으로 선동할 뿐이니까 그 테이블에서는 논의가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번에 내란 사건이 터졌을 때 검찰이 안 움직일 때 국가수사본부라도 나서서 이것들 잡아 쳐넣어야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박수 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 경찰도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경찰을 믿지 못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견제와 통제 장치 그리고 전국에 있는 경찰 지키면 뭐합니까? 지금 이런 소리 듣고 취급당하고 있는데 경찰은 자존심도 안 상합니까? 나와서 그 똑똑하다는 경찰 대학 출신들은 지금 많은 거예요.
국가에서 경찰도 중요하고 검찰도 중요하고 국가의 모든 조직의 공직자는 네. 다 중요하죠. 그런 네. 면에서 지금 이것이 정치 논쟁화 시켜서 과연 얻을 게 뭐냐. 저는 네. 오늘 예. 지금 댓글에 갑자기 조상호 보좌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건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조상호 보좌관이 얘기한 것은 이제 이런 그 장단점 혹은 우려점을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한 것일 뿐이고 그거는 그분에게 정확히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름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네. 오늘 이제 이야기한 그 의중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실도 취재를 이제 좀 해보고 물론 기자를 통해서 들은 것이지만 합리적 논쟁과 토론을 하라고 한 이유는 대통령이 네. 대통령의 위치에서는 실명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임원정 검사장이 얘기했던 딱 오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다. 이렇게 아니, 충분히 못하죠. 임명권자니까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걸 자신이 임명하는 이제 그럼요. 어쨌든 이제 참모들의 실명을 거론해서 오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지금 현직 검사장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도를 넘어섰다라는 이제 것에 대한 지적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임원정 검사장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론화가 또 안 되니까 현실적인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합리적 논쟁과 토론을 좀 해달라. 그러면 지금 여전히 이런 문제가 있다면 네. 다시 여러분들이 논의하세요라는 것은 이렇게 바깥에서 우리가 싸우듯이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부에 한 번 더 뭔가를 조율할 게 있으면 조율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드러나는 것 대통령한테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 지금 싸움판이 벌어졌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게 벌어졌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보여지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한번 그럼 토론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내가 주제 한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양쪽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네. 내일이 검찰개혁 특위 마지막 회의예요. 토요일 날 하는 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논의가 다 돼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니까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네네. 내일 토론할 수 있는? 마지막이에요. 아니 그래서 여태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그러니까 그 회의에 오는 건 차관하고 조상호 정책보좌관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중과부적인 거예요. 설득이 안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경찰하고 겹치지 않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거. 오히려 검찰이 더 커지는 건데 그게 가능하냐, 뭐 이러니까 이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말빨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안 되고 무슨 행정학적으로나 뭐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정성호 장관이 떠들기로 이제 선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을 혼란시켜버린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네. 왜냐하면 다 알잖아요, 그 과정을. 민주당 당론 정해진 거 알고요. 국정기획위원회 최종안도 알고요. 그때까지 노력했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안, 이제 나가서 이제 국회에서 입법으로 이제 처리가 될 거예요. 네. 그것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으면 당란 고철이죠,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너무 속상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뜻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검찰이 쪼개지니까 무리 없이 이 과정을 연착륙시켜라인데 그래서 보내놨던 법무부 장관이 또 정책보좌관이 검사들한테 오염돼 버린 거예요. 어허. 어제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얘기가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기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니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새로운 얘기입니까?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 거 누가 몰라요? 그 얘기를 지금 한 발 내리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속은 전혀 안 바뀐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침뱉는 느낌이 드는 것은 모든 정부에 임명받은 정부직 공직자는 정치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입법을 해야 되는 민주당에서 대통령과 정청래 당대표가 이미 자 명절 전에 모든 걸 끝내자라고 이제 합의를 했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자 법무부에 수사 기소를 같이 주자라는 거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자 추미애 법사위원장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늘이 둘쭉나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 정무적 판단을 해보면 이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거꾸로 갈 수 없어요. 네.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진짜 거꾸로 가는 시도가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들 어떻게 합니까? 이거 큰일 지금 납니다. 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왜 임명받은 공직자 또는 정치인 출신 장관이 이 상황을 모르고 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세상 몰라도 한참 철없는 네. 행동을 왜 하느냐? 남아있는 거 딱 하나입니다. 본인의 인식 안에 검찰이 그래도 유효하게 우리 사회에 기능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찰한테 맡길 경우에 우리 제대로 확신 갖고 신뢰줄 수 없다라는 이 고정관념이 작동하는 것이다. 그게 윤석열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봐줄 수 있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거 선의로 해석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관이 딱 되잖아요. 근데 법무부 문민화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주요 보직들이 다 검사들이에요. 검사들은 잘해요. 정말 그런 면에서 유능해요. 어른 잘 모시고 이래요. 저도 뭐 여러 위원회에서 겪어봤는데 정말 예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 청탁 전화할 필요 없이 그냥 검사들한테 전화하는 게 기재부 민원도 검사들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요. 나 그런 얘기 처음 들었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민원할 거리가 없으셔서 네, 그런 나 거지. 민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진짜 그 애국적인 면모를 보는 거예요. 특히 그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뭐 피해가 좀 생길 수 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쓰여질 수 있다. 인력도 많이 채용해야 된다.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이건 심사숙고해야 된다.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하면서 너무 쉬운 건 뭐냐면 윤석열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정말 양아치고 정말 쌈마이고 정말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그러니까 전 놀라운 게 이런 걸 한 3년 동안 들은 것도 아니고 단기간에 이렇게 오염되고 세례를 받은 것처럼 거듭나 버린 거죠. 그래서 정성호 장관의 자질이 의심스러워요, 지금. 정성호 장관의 또 오해를 받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스픽스에 한번 나오라고 그러시죠. 저랑 한번 토론하실래요? 어쨌든 이제 조상호 지금 뭐 정책보좌관 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본인의 견해가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신중하게 접근해서 굉장히 이제 검찰 개혁을 몸으로 던지면서 또 했던 원래 분이니까 했던 사람이죠. 아니, 그런- 근데 서지영 기자와의 인터뷰에 나옵니다. 예. 조상호 씨의 입장이 근데 확신범이에요. 사실 조상호 보좌관은 노영희 TV에 내일 모레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네. 인터뷰를 위해서 하기로 해서 네. 혹시 그날 그 시간에 같이 오셔서 저는 할 수 얘기하실 있습니다. 의사가 있으세요? 그럼 그럼 한번 봐야 되지만. 노영희 TV에 한번 근데 일요일 날 조상호 변호사가 안 오시겠습니까? 나올 것 같은데. 네, 전 좋아요. 좋습니다. 제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고요. 자, 전 진짜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해야죠. 좋아요. 네. 그러면은 그 좀 구체적인 내용 두 분을 한번 모셔놓고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이제 국장님은 계시지만 조상호 네. 보좌관은 없으니까 혹시 우리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들어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걸로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느낌을 요즘 듣죠. 이게 정권을 잡기 위해서 윤석열을 무너뜨리나라고 하는 누군가 질문. 제가 대구 쪽이니까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결국 정권 잡으려고 윤석열 저렇게 구속시킨 거 아니냐라는 정말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아니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설명을 하려면 그쪽은 믿음과 신앙의 영역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개혁의 원칙, 방향, 목표, 국가를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기에 신중을 거듭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도 있잖아요.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정권이 무너졌느냐. 윤석열이 만약에 자연인으로 검사 출신 검찰총장이었고 검찰이 제대로 선 나라에 있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감방생활을 하겠습니까? 결국 권력을 사유하실 거가 검찰을 모든 수단의 중심에 놔놓고 다 난도질 시키고 지 싫어하는 놈 다 죽이고 좋은 놈 살리고 봐주고 자기 부인은 배우자는 엉망진창으로 국정 운영하는데도 아예 100% 면죄부를 줬던 그 검찰을 보고 우리가 다시 결국 검찰을 적당하게 활용해 먹자고요? 활용해 먹을 수 있다고요? 속성과 원리에 대한 이해라면 절대 이럴 수 없다. 네. 그리고 이 정권을 바꿔준 것은 네. 정치인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윤석열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다면 제발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검찰 출신이든 검사 출신이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법무부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장관님이나 뭐 차관님이나 실제 이 건을 실무적으로 지금 정말 의사결정하실 수 있는 그분들이 지금 왜 이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흥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지를 좀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이 아니면 사실은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다는 게 우리들이 좀 절박하고 절실한 심정이고, 또 하나 지금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사실 이제 교묘하게 포장된 검찰 논리인 것으로밖에 사실 안 들리는 그럼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좋고 뭐 저쪽에 가면 큰일 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동안의 검찰개혁을 막는 그 논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하게 되면 하나도 개혁이 안 이루어지는 거는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들으시고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이번에 진짜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지금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를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란 시기에 특히 조이대 사법부의 2차 내란 때 아주 활약하셨던 저 서부학 교수님이 서부학 교수님, 그렇죠. 저한테 예.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잖아요. 저한테 부탁하면서 꼭 해달라. 내 말을 한마디만 해달라. 왜냐면 지금 전해달라. 위원이어가지고 방송 출연은 좀 어렵고 위원회가 끝나면 나오시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정성호가 5년 뒤에 이재명 대통령의 무덤을 파고 있다. 그렇게까지? 네. 아, 설마요? 정말요. 아니, 그 자기가 의식하든 안 하든 간에 네. 검찰이 자기 역량을 보존하면요. 이재명 대통령 죽이기는요. 5년 후가 아니라 사실 임기 한 중반부터 진행될 거고요. 민주당의 유력 주자들 검찰이 다 죽여버릴 겁니다. 여태까지 정말 그 돈은 마귀라는 신념으로 부패하지 않았던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죽였던 사람들이 검찰을 개혁하려고 그래? 우리를 쪼개려고 그래? 우리 밥그릇을 뺏으려고 해? 라는 정치인 이재명 대통령이었던 이재명 어떻게 할까요? 도륙이죠.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심리적으로도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지 말자. 이렇게 힘이 있을 때도 개혁을 안 하면 그 임은정 검사 말이 그대로잖아요. 제2의 문재인 정권 만들 거냐 지금. 그때도 170석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맞아요. 그때 박근혜 탄핵하고 정말 기세등등하게 집권했어요. 네. 근데 검찰을 좀 써보니까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흐리멍텅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이랑 괴물을 만들어냈잖아요. 아니 뭐 50년 전 교훈입니까 이게? 불과 엊그제 우리가 다 같이 지켜본 교훈인데. 맞습니다. 사실 검찰은 똑같은,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김건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집단인데 또 정권 바뀌니까 또 갑자기 그 유죄다 먼저 이런 식으로 또 얘기 좀 하는, 정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믿을 수가 없는, 스스로 지금 이런 불신에 자초한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그래도 이것은 내 사견이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가 아니고 이건 뭐 내가 이야기했는데 국회가 알아서 하겠죠라고 하는 것도 저는 무책임하다고 보고요. 이 정도 이제 사태가 확정이 되면 실제로 대통령 참모들, 법무부 차관, 그리고 이제 뭐 민정수석을 비롯한 여러 검찰 출신 인사들의 이 행위, 그리고 이런 이제 논리의 확산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실제 도움됩니까? 저는 냉정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의 호불호는 떠나서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로 잘못 다루면 큰일 난다. 제발 이러지 말자. 그리고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국민의 그냥 한 사람으로서 충정으로 정말로 나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억울한 사람 한 명이라도 안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검찰권을 해체하고 분리시켜서 그래도 누구든지 이의 제기하고 누구든지 범죄한 놈 잡아넣고 하는 그 권한을 자 균형을 맞춰서 가도록 하자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내가 이제 정말로 사투리처럼 맞방해지는 그냥 영원히 기득권으로 써놓고 왔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래야 됩니까? 서울법대 나오고 사법고시하고 검사하고 판사하면 저거 마음대로 나라 이렇게 재단하고 결정해도 됩니까? 국민들이 다 똑똑해졌다. 예전에 저처럼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있는 시절에는 그래도 선각자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양반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지고 이 사람 끌고 가는데 따라가야 된다는 그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대한민국 이렇게 민주주의가 이렇게 정착이 돼 있는 이 마당에 무슨 그 엘리트가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으면 엘리트가 나를 다 망쳐먹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검사가 더 수사를 잘한다고요? 그래서 놈을 그렇게 죽여왔습니까? 한 놈이라도 그랬으면 그 조직을 해체해야 되지. 그리고 경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경찰이 그러면 수사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경찰은 오히려 충견처럼 검찰의 충견, 정치권의 충견, 검찰이 정말로 경찰을 그대로 두고 정치권에서 경찰을 그대로 뒀으면 경찰이 저렇게 됩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고요. 만들어 놓은 사람들 책임 안 지고 경찰은 원래 그런 존재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독립적으로 열어줬느냐. 이 질문은 지금 주장하는 검찰이 더 똑똑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던져야 할 질문이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게 수사 역량으로 보면 검사가 수사 잘하냐 경찰관이 수사 잘하냐는 답은 뭐냐면 수사 잘하는 사람이 잘해요. 왜냐하면 검사가 됐다는 게 수사를 따로 배우지 않아요. 사법시험에서 뭐 수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형법이나 형사법에 대한 이해를 갖춘 자가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성과를 보여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세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쥐고 있으니까 둘둘 말아서 어떻게든 요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자백할 때까지 계속 부르면 돼요. 별건으로 여러 사람 조지면 돼요. 여죄 추궁한다고 하면 돼요. 뭐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뭐 이런 사람들 어떻게 조사해? 자기를 타격하기 어려우니까 부하 직원들 막 불러가지고 족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 만들면 되고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그런 걸 많이 당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죽어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죠. 죽어나갔다는 거면 이재명 때문이 아니라 이재명을 잡으려고 이렇게 수사를 그러니까 얼마나 참담하게 그걸 견디고 제가 용비어천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 생각하면서 네, 어떻게 네. 이렇게 견디냐고 물어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견디는 게 일이라고 하면서도 견뎌온 거지만 얼마나 속은 문드러지고 그랬습니까? 이런 걸 다 본 상태에서 국민들이 선택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장점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같은 사람은 정말 이런 데 휩쓸리지 않고 검찰개혁을 잘할 사람이라고 국민들이 선택했어요. 네. 이걸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참모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저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으로 뽑혔어요.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국회가 알고 그리고 대통령의 참모들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이 마치 그런 것처럼 연막 피우면서 내가 소속해 있는 데가 자 대통령실인데 아니면 민정 라인인데 법무부인데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제발 정말 이러지 말자. 왜 이러느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어쨌든 좀 제대로 된 내용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그다음에 뭐가 문제인지 좀 판단을 해서 이제 이번에 검찰개혁만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심정이고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불구속 기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사실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이 건 관련해 가지고는 좀 이상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내란방조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뭐 법률적으로 다툴 만한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 영장을 기각시킨 것도 이상했고 그러니까 다시 영장 청구할 듯 말 듯 하더니 결국 영장 청구 안 하고 그냥 불구속 기소한 것도 조금 이상하고 뭔가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혹시 뭐 아니 저도 이제 취재를 해 보니까 네, 어떻습니까?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가 100%다. 어떤 분은 500%다. 당연히 수사를 여러 차례 했고 조사도 받았는데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나 많다. 이거 거짓말을 너무 뻔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영장을 기각했다. 그래서 오늘 한 분은 뭐 김현장의 힘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그 얘기가 많이 돌아요. 아니, 김현장입니다. 예. 그래서 담당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김현장 출신이었는지 돕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 김현장 안에 있는 사람인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바로 불구속 기소를 하는 그러면은 특검은 뭐냐? 야 이것이야말로 더 충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현장과 같은 이제 김현장으로 특정하면 김현장은 우리 같은 사람이 말을 하면 딱 잡아 넣으려면 무조건 잡아 넣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 워낙 법률적으로 제대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김현장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김현장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형 로펌이 나서서 이렇게 하면 이제 내란 특검까지 직접 관장할 수 있다. 김건희 특검까지 직접 관장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의 힘이 있으면 대한민국은 그러면 사법체계 제일 위에 로펌이 존재하는구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났다. 한덕수 살았네. 야 그러면 한덕수는 이제 죄가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정말로 왜 이랬을까 하니까 혹시 고령이어서 수감 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냐 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고령이면 감옥에 안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일단 만들어 놓고 불구속 기소를 하루 만에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하루 이틀 모레 주말이지 않습니까? 욕 들으면 끝나지.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 불구속 기소 해보세요. 계속 이야기할 건데 금요일 날 저녁에 그냥 불구속 기소하고 끝내버렸다.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내일 아니, 아침에 신문이 안 나와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형사소송법에 구속이라는 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세 가지 표지를 두잖아요. 혐의의 중대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증거인멸과 도망이에요. 혐의의 중대성은요. 형법 범죄 중에 제일 1호가 내란 범죄거든요. 이 사람 내란 방조지만 사실은 중요 임무 종사로 수사 결과 올라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혐의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이 커요.
그다음 증거인멸은요. 증거인멸이 죄예요. 이 사람은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하고 허위 공문서 가지고 행사하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증거와 관련해서 온갖 정말 나이값 못하게 국무총리라는 직위에 어울리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범죄 때문에 구속하자는 거예요. 도망의 염려는 많죠. 이 사람은 자기 범죄를 덮기 위해서 대행으로 있는 동안에 별의별 일을 다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했어요. 자기 방패를 세우기 위해서. 이 정도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도망의 염려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도망의 염려가 없으려면 이런 경우는 혹시 모르겠어요. 뭐 갓난아이가 있고 뭐 어쩌고 자기가 뭐 굉장히 병중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단촐하잖아요. 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도망할 수 있는데 법원은 거꾸로 보고 있고 증거인멸도 마찬가지고 중대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놓고 구속 안 시키겠다는 욕구가 있었던 거고 더 놀라운 건 우리가 그렇게 박수를 보냈던 특검까지도 한덕수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되면 한 번 더 해야 되죠. 보강해야죠. 그 분위기가 갑자기 뭔가 이상하게 지기현 부장이 그때 그 구속 취소 시키던 그 타이밍하고 뭔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때 구속 취소를 시켰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치 뭔가 행동으로는 뭐 즉시항고도 하고 뭐도 할 것처럼 하다가 갑작스럽게 탁 우리는 보통 항고도 안 해, 즉시항고도 안 해 이러면서 그냥 윤석열을 딱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 우리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 상황도 지금 한덕수 마치 영장 청구해서 이렇게 할 것처럼 막 엄청나게 특검에서 이렇게 분위기 잡았는데 너무 허무하게 영장 기각돼버리고 너무 허무하게 그냥 불구속으로 딱 가버렸단 말이죠. 이미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한번 해버리고 나면 사실 그거 건을 가지고 다시 영장 청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김앤장의 힘이라고 보는데 김앤장은 이제 김 박사의 힘은 뭐냐면 내가 데리고 있던 식구들, 우리 식구들은 내가 보호해야만 이게 클라이언트에게도 소위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한덕수도 보호하지 못하는데 어떤 재벌이 김앤장의 문을 두들기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한덕수 보호 프로그램을 작동한 것 같고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당연히 구속되는 거고 전계현 평론가는 500%요? 하여튼 500%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누구나 100%로 보는 상황에 균열이 생긴 건 김앤장이라는 어둠의 세력이 정상적인 로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작동한 거고 이거는 제대로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한덕수 씨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는 지금 특검에서 사실은 여론을 조금 움직이기 위해 한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엄 선포 뒤에 국무위원들에게 사명을 요구했다. 국무위원들이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당신들 참석하지 않았냐. 참석했다는 것만 쓰는 거다. 빨리 하고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같은 사람은 나 못하겠다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안 하고 그냥 갔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또 하나 계엄당의 CCTV가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한덕수 씨가 했던 그 거짓말 사실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 얘기 나오는 것이고요. 정족수 세고 또 계엄 해제 국회에서 요구했는데 그거 안 하려고 버티고 이랬던 것도 이번엔 또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받았다는 것도 사실은 이번에 또 드러났고요. 송미령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라 해가지고 한 것도 사실 드러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고 난 다음에 드러났는데 그게 드러나고 나면은 사실은 영장을 청구해야 돼 맞거든요. 근데 영장을 청구 안 하고 그냥 싹 기소를 해버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면서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나오는 건 뭡니까? 내부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불구속 기소로 결정한 사람은 그러면 조은석 특별검사냐? 그 밑에 있는 특검보가 이거 안 됩니다. 그냥 이거 불구속 기소해야 됩니다라고 현실적으로 제안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너무 이상하죠. 네. 자, 그러면 특수관계 때문이냐 아니면 법리적으로 정말 논쟁거리가 되느냐 로비 받았느냐 문제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실망을 넘어서서 이들이 특별검사라면 그들이 지금 한덕수를 불구속 기소했던 논리가 있듯이 저도 제가 논리를 만들어내면 결국 앞으로 돈 벌어먹으려고 적당하게 봐줄 거 봐주고 그러면서 자기 이권도 챙기는구나 이런 오해를 받고 차고 넘치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영장을 재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만약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 정기욱 부장 판사가 아니고 제3의 인물이 네. 이건 사법부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데 딱 영장 기각되자마자 그 다음날 불구속 기소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니까 그것도 금요일 날 야 이게 뭐냐. 그러면 내부에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 또는 보이는 손이 결정해서 이 사람은 봐주자라고 그래서 특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 사람도 저는 나와가지고 설명해야 된다고 보고 국회가 이런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봐야 특별검사는 그냥 하면 독립적이나 지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게 이 사람의 범죄 혐의가 이렇게 많이 드러났는데도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다? 야, 이거 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가서 정상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정상 가는 길에도 미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적폐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쌓여 있는 패습이 이게 지금도 더 한 거죠. 사실 내란 정권을 겪었으니까 곳곳에 특히 법조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공고한 카르텔이 있는 거고 이 카르텔이 순간적으로 가끔씩 이렇게 왜냐면 국민들의 기세가 무서우니까 어둠 속에서 암약하다가 한덕수는 안 되지 김현장 멤버인데 우리 식구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하면서 작동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국민은 정말 우습게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금요일 이런 거죠. 아니 뭐 이러고 지나가겠지. 또 김건희 범죄 뭐 막 휘황찬란한 거 나오고 막 어쩌고저쩌고 현안도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자, 한덕수 불구속 기소 사실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한덕수 씨는 그렇게 능력이 좋은 건지 정말 그에 대한 별칭처럼 정말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간 건지 대한민국 법조 카르텔이 그렇게 강력한 건지 김앤장이 그렇게 센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솔직한 마음은 참 나라가 정상으로 가겠지 한 발 더 나가겠지 단 하루도 이게 정상으로 못 나가는 그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절망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희망 어떻게 만들지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잘 싸워주지 민주당이 좀 더 나서주지 막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것들은 자기 기득권 유지하려고 별의별 수를 다 썼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단도 사실은 없구나 이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끝까지 어쨌든 수사 기소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로 죄를 물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오늘 또 좀 뭐 당연히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김건희 씨 결국은 대통령 부인 중에서 최초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늘 이상한 심정의 글을 남겼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견디겠다. 나는 지금까지처럼 성실하게 뭐 출석도 하고 이것저것 하겠다. 마치 뭔가 좀 순교자처럼 순례의 길을 떠나는 정말 가련한 희생양인 것처럼 지금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뭐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심평이 안중근 장군에 빗대가지고 윤석열을 정치범으로 묘사하고 김건희는 이제 자기가 마치 피해 당하고 있는 것처럼 네, 피해자처럼 소문 때문에 험한 꼴을 당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뭡니까 예. 뭐 그런 거니까 이거는 정말 이 사람의 마수잖아요. 마수가 안 뻗친 데가 어디냐.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특검이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럼 정말 특검 연장하고 인력도 더 보강해서 하면은 정말 국정 운영 전반이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챙기는 사람이 경찰청장은 공짜로 시켜줄까? 지방경찰청장은 공짜로 시켜줄까? 어디 검사장은 공짜로 시켜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세청은 아닐까? 뭐 하여튼 돈 되는 데들은 어떻게 했을까? 직접 어떻게 관리를 했을까? 하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밝게 빛난다는 말은 맞아요. 이 사람의 범죄를 밝게 빛나게 해가지고 네. 다 털었으면 좋겠고 이 사람하고 범죄와 연계된 사람들 지금 이배용 같은 사람들 그 사람 지금도 국무회의 멤버입니다. 국무회에 앉아 있잖아요. 버젓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국무회의 멤버예요? 멤버죠. 이 사람이? 국가교육위원장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구속쟁이 장갑급이죠, 사실. 네, 앉아 있어요. 그리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 네. 밝게 드러내는 역할을 김건희가 이제 밝게 빛나게 하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아니, 특검 완전히 강화해야죠. 매간매직에 진짜 마술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700만 원어치 금거북이 사주고 그 자리를 얻은 겁니까? 싼 거죠. 아, 그러면 세상에 너무 싼 그거 거 하나 아닐 아닙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1단이고, 아. 그러니까 그거 접촉할 때 뭐 처음 낸 걸 거고 그거 말고는 또 7천만 원 이렇게 아니 있겠죠. 이배용 위원장은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국가교육 전체를 책임지는 위원장이니까. 그러니까요. 입에 혀처럼 평생 산 사람이죠. 권력이 있는 모든 곳에 찾아가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거기에서 좋은 말하고 알랑방구 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김건희한테 참 금거북이를 줬다. 이걸 딱 보니까요. 김건희는 금거북이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 명품 왜요?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금거북이는 본인이 갖고 있는 거 줬을 거예요. 제가 추정해 보면 이배용 위원장은 아마 금거북이를 몇 마리 집에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금도거리가 더 좋은데? 전계환 평론가 견해에 반대하는데 네. 왜냐하면 처음 나와서 그렇지 김건희가 명품만이 아니라 금도 좋아하고 다이아도 좋아하고 뭣도 좋아하고 이럴 것 같아요. 자, 돈 되는 거 다 좋아할 자, 것 그렇게 같아요. 이제 분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직접 현찰로 뭘 사주기가 좀 그러니까 있는 것 중에 한 개 갖다 주지 않았겠나 이 정도고요. 이분이 뭐 두루두루 너르게 주위 사람도 밥도 잘 사고 품도 크고 이런 분이 아닐 것이다라고 이배용이 예, 제가 이제 그렇게 추정하고요. 뭐 제가 아는 내용들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 국가교육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국가의 교육 정책을 방향과 원칙을 정하는 곳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그렇죠. 사람이 보수적 성향이든 진보적 성향이든 그건 둘째치고 그런 큰 자리에 간 사람이 명예라는 것을 어떤 다른 자리보다 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영부인한테 금거북이를 줬다, 한 마리를 줬는지, 한 마리를 준 것만 들켰는지 제가 그걸 모르지만 이러면 본인은 자존심 없습니까? 그런 자리 가면 대통령 배우자한테 금거북이 쳐바치고 그 받은 김건희는 좋아서 입해 벌리면서 침 흘리고 이따위 식으로 살았다고 하면 이들에겐 자존심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공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국가를 경영하는 그리고 준엄한 국민의 위임자로서 했던 거기에 대해서 티끌만 한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따위 짓을 했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뭐 교육이 이러니 저러니 어떠니 나와가지고 좋은 말 정말로 입에 혀 같은 말 저는 KBS 그 일요일 아침에 나와서 국가교육위원장이 하는 그 말이 지금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대한민국이 이뤄진단이란 토론 프로그램이요. 그렇죠. 네. 거기 나와서 정말로 교육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찌는 뒤에 가서 금거북이를 쳐바치고 있었다는 게 어떤 국민들이 이걸 용납을 할 수 있습니까? 거북이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너 한 마리니? 10마리 세트니? 또 하나는 그렇게 쳐바치는 사람들은요 처먹기도 잘해요. 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겠네요. 네. 또 자기가 이렇게 뿌린 게 있으니 그렇죠. 또 그리고 거둬야 우리 되잖아요.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 국방비보다 우리 예산에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교육이거든요. 교육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뭐 집행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교육부도 있고 교육청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얼굴에 정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그거보다 훨씬 더 센 거 갖다 바쳤다, 아니, 쳐바쳤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요. 그것도 곧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걸 폭로하느냐 마느냐 계속 지금 막 목까지 차오다가 참고 있는데. 경찰청장 된 사람이 무슨 전기업자 통해서 됐다 이런 제보는 받았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가는데 김건희겠죠. 저는 뭐 이철규 정도가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무슨 그 어느 쪽 동쪽 지역의 전기업자래요. 와, 근데 인권연대 사무국장님 우리 오창익 장발장은행 대표님께서는 와, 이 구체적으로 실명 거론하면서 너무 위험하게 발언하시는 거 아닌가 뭐가 싶어요. 이철규가 아니라고요. 이철규를 통해서 청장이 된 게 아니라 예. 이철규가 아닌 업자. 아니 그러니까 이철규가 아니라고 하면 평소에 이철규도 그와 굉장히 연관이 많은 인물이다라는 이제 소문이 아니죠, 있기 아니라는 때문에 거죠. 근데 예. 아니 이철규는 문제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전 이철규가 했는 줄 알았는데 이철규는 아니라고. 근데 최근 제보가 그런데 그렇게 복수로 해서 뭘 들어오더라고요. 갖다 주고 청탁하면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더 미친 정권이지. 네. 아니 나는 세상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까지 그 700만 원짜리 금 10돈? 금 10돈짜리 하나 받고서 그 자리 하나 팔았다?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진짜 좀 창피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규모도 규모지만 그걸 아우.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가 저 따위 짓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그 다른 남편이 몰랐을까요? 아니 뭐 알든 모르든 아이고.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많았죠. 김건희 좋아하는 거 이런 건데 라인 잡아서 갖다 주면 문제 해결 다 된다라는 소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초창기에. 그런데 설마 그렇게 했나? 에이 예전에는 그랬겠지만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 어리석은 추측이었죠. 실제로는 엄청나게 갖다 바치고 얻어먹고 그래서 매간매직 뭐 이 표현까지 할 게 없어요. 지 시킨 대로 다 해주고 거기에서 엄청난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들을 찾아내는 것이 정말로 특검 수사의 막판 종점이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집 나간 거북이 어머니를 찾습니다. 네, 거북이 아버지를 찾습니다. 이 거북이 혼자 외롭다고 합니다. 빨리 돌아와서 정확하게 사실을 좀 말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이렇게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 날마다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나서 마치 사실인 양 자기 목을 옥죄고 있다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그런 말 하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가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3년 동안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식 삶이 다 통한 거죠. 그래서 참. 승승장구했고 마침내 대통령 부인까지 왔고 대통령 부인으로서 정말 황당하게도 관저 이전이니 뭐 이런 걸 다 또 뭐 개수영장이니 뭐든지 다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권 나눠주고 뭐 우리가 확인하는 지금 그야말로 지연 말단 정도만 확인되는 건데 그러면서 다 통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미친 거죠. 네. 아니 근데 뭐 미쳤다는 그 말만 한마디만 가지고 사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엄중하게 책임도 물어야죠. 네. 그러니까 겁이 없어도 정도가 있거든요. 네. 해먹는 것도 정도고 그런데 진짜 겁이 없는 거죠. 네. 제가 그리고 이게 약간 태생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나 이런 걸 향해서 엄마랑 같이 계속 그런 일, 돈 뭐 뻥튀기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조작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했는데 뭐 하여튼 검찰하고 가깝고 뭐 어쩌고 남편이 검찰총장도 되고 이러면서 안전하니까 옛날 우리 얘기 중에 겁세포라고 그랬는데 그 상실해버린 겁을 잃어버린 거죠. 맞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정말 정신 차리기를 바라고요. 드디어 이진숙 씨 직권 면직이 검토가 되고 있군요. 강윤정 대변인 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관련해서 이미 감사원에서 7월 초에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음은 이미 밝혀진 사안이죠. 아무래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한 사항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제 이진숙 씨는 직권 면직 당하기만을 학수고대할 것 같습니다. 전환기 씨가 대구시장 시켜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환기라고 손잡으면 대통령도 될 수 있다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럽지 않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러워야 되는 게 부러운 얼굴이에요, 지금. 전환기가 손잡은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그렇죠. 전환기 씨 손만 잡으면 대통령이 된다는데. 저 성격 그렇게 부드럽지 않아요. 제가 오늘 점심 때 국힘의 중진 의원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이걸 물어보니까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그 동네 가서 물어보라고. 그분은 전환기 씨하고 안 친한가 본데요? 뭐 안 친한 게 아니고 하도 이제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이진숙이 대구시장이 된다, 전환기를 나를 품으면 뭐 대통령이 된다 이제 이런 말 듣고 참 국힘 내에서도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국힘에서 요번에 근소한 차긴 하지만 장동혁이를 당대표 시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막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환길 입장에서 자기가 대표까지 만들어 준 거잖아요. 자, 그 문제는 정치 신인에 가까운 사람을 그러니까 기고만장이죠. 뭐. 자, 그래서 이준숙을 이제 직권 면직을 시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이거는 이제 직권 면직이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 제기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법원에 가버리면 결론이 이렇게 저렇게 나고, 자 이렇게 되면 자 시간은 흐르고 이준숙은 스타가 되고 이준숙은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굳이 직권 면직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직권 면직 시켜야 된다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시키고 나면 그 뒤에 이제 법적 공방으로 갈 각오하면 오히려 이준석을 키워주는 거 아니냐. 왜 키워주는 거죠? 어차피 이준석이 질 텐데. 지금 아니 이제 이건 지금 정치적 중립성 의무 위반이라는 게 명백한데. 예 그렇게 네. 해서 네. 이제 직권면직을 시켜버리면 다 끝이 나느냐, 아니면 이게 이제 방통위가 어떤 식으로든 방통국 개정으로 이제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죠. 네네. 지금 그래서 이 과기정통부위원회에 있는 위원장과 간사 이분들이 제가 맨날 이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한테. 지금 다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지금 다 정리를 지금 완벽하게 하신 걸로 네. 알고 있어서 이진숙 씨는 이제 끝났다. 이제 빵 그만 먹어라. 직권면직을 시키면 끝난다. 본인이 이제 법적으로 대응을 하더라도 법적 대응을 소용없다. 하거나 말거나 어차피 예. 이제 그 직제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사실 뭐 직권면직 시키고 안 시키고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닌데 저는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직권 면직은 일종의 국가 기강에 네, 대한 거죠. 네. 이재명 네. 정부가 전체적인 책임,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장관급 고위공직자인 이진숙이 공직을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운동을 사전에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건 무정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나하고 같은 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 민주당 계열의 어떤 정치인이 공직에서 그러고 있으면 그거 집에 보내야 돼요. 그럼요. 이준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일종의 공직사회 기강이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고 그 대상이 하필이면 이진숙일 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김민수 최고위원이 아주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마치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는 것처럼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이 진행자가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겠다 그러고 딱 끊어버리는 사태까지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최고위원 되고 국민의힘 앞으로 괜찮아지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이제 끝났는데 이걸 네. 이제 장동혁이 정말로 인정하고 계속 함께 갈 것이냐, 장동혁이 여기서 좀 벗어날 것이냐, 이제 이게 저는 더 궁금하고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렇게 하면은 본인에게 정치적 이익이 되나 안 되나, 혹시라도 바깥에 나와서 유튜브 채널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젊은데 망언을 계속 하잖아요. 그 망언의 정도가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지만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논평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발언을 듣고 이 사람이 이래서 문제라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이제 그럴 정도로 도마에 올려놓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의미 없을 정도로 지금 발언이 이상해지고 있다, 특이하다, 정말로 괴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말 한 사람들이 막 저 승승장구하고 그러니까 있으니. 최고위원도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위원 된 게 그런데 엎였기 때문에 존재감이 그렇게 보이는 거고, 아주 젊은 사람도 아니네. 지금 검색해 보니까 78년생인데 내일 모레 50인 거고, 앤드 이분의 이력이 보니까 그냥 정당 주변만 왔다 갔다 하고 일정한 직업 없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여튼 엄청나게 목소리를 키우면서, 특히 윤호개인으로 목소리를 키우면서 최고위원까지 오니까 이제 눈앞에 뭔가 어른거리죠. 이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떠드는 건데, 정치인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해가 되면 안 되죠. 헌법 체계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고 인정도 하지 않으면 인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다 자기 멋대로 되는 세상이고, 그럼 왕조 국가의 왕이 되겠다는 거죠.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난 것도 그 사람들은 헌법 재판을 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이건 뭐 신박하긴 해요. 새로운 상상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도대체 현실 정치인이 이러면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좀 시원한 소식이 좀 들려와야 되는데 시원한 소식을 듣기까지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스픽스가 준비한 공동구매, 이 상품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구매해 보시면서 좀 시원하게 나름대로 한번 여름을 나보시죠. 매년 완판됐던 민어회가 돌아왔습니다. 여름철 보양 생선 민어로 집에서 간편하게 몸보신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어 중에서도 단연 최고를 치는 목포 민어만 취급합니다. 혼술부터 2, 3인 한 끼 식사에 추천드리는 민어에는 400g 구성이 여러분들께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선착순 공동구매 특가로 24,000원에 제공됩니다. 등살, 뱃살, 껍질, 불에 초장, 와사비, 간장, 소스까지 배송이 되는데요. 한번 드셔보시면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또 재구매하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까지 들 것 같습니다. 한번 꼭 드셔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참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제품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장류 발효 대전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쥔 고추장과 된장입니다. 명인 칭호를 받으신 두 분의 제품인데요. 정선자 명인의 맛고추장, 그리고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승희 명인의 맛된장입니다. 홈쇼핑에서 대박이 터진 제품들을 대한민국 최저가로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5통에 29,900원. 5통 언제 다 먹어? 나는 필요 없어요. 한 통만 필요해. 이러신 분들요, 5통 사셔가지고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웃집, 옆집, 뭐 윗집, 아랫집 다 나눠주시고, 처갓집, 우리 집, 동생 집 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네. 한우 뭉뜨기, 한우 육회도 여러분 스테디셀러로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값이 29,900원에 질문이 뭉태기가 뭡니까? 생고기인데요. 생고기. 바로 이제 오늘 당일 도축한 고기를 보내면 썰어서 이렇게 드시는데 그 맛이 육회하고는 좀 일본 다른 거. 육회보다 훨씬 더 또 질감이 좋은데요. 이걸 지금 200g 플러스 200g 이렇게 해서 400g을 29,900원에 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에 싸네요. 우리밖에 없다. 쌀 정도가 아니고 드신 분들의 재구매가 아주 잘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광화문살롱 유기농 쿠키도 지금 스테디셀러로 잘 나가고 있다. 가족이나 친지들, 그리고
여러 부모님들께 여러분의 부모님들께 선물할 일이 있으면 스픽스몰에 오시면요 공동구매 사이트인데 아주 제품이 품질과 가격 경쟁력 동시에 갖추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산이님 말씀이 저는 지금 귀에 딱 꽂히네요. 양쪽에서 칭찬받으려는 자는 개혁을 못합니다. 와.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쪽 저쪽에서 욕 안 먹으려고 하면 양쪽에서 욕 먹습니다. 그냥 어떤 것이 맞는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를 그냥 딱 판단하셔서 맞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옳다고 생각해서 주장해왔던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게 저는 제일 맞다고 봅니다. 정성호 정확하게 장관은 말씀하시네요. 칭찬을 정확히 받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사설로 칭찬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국힘에서도 칭찬하고 있고요. 설마 아 진짜로요. 그래요? 네, 동아일보 사설 제목 뭐 정성호 장관이 상식적인 판단 잘한다 뭐 이러고 정성호 말을 들어라 정성호 화이팅 사설로 칭찬하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이 조중동 사설로 동시에 칭찬받는 건 아마 거의 없는 일인데. 참요. 저는 정성호 장관님의 이제 역할도 또 권한 또 원래 품성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 장관님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 제가 비판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주제도 되지 않다는 걸 잘 아는데 좀 두루두루 좀 살피시면 좋겠고 또 조상호 우리 법률 비서관 출신 지금 정책보좌관이지 않습니까? 매우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민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걸 수사권 검찰 해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지를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를 듣고 오늘 좀 쓴소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검찰 개혁의 완성은 이 정부에서 화답을 해주고 국회는 입법을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사실 뭐 우리가 정성호 장관이나 조상호 보좌관을 잘 아는 입장에서 그냥 그들이 무슨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지금 이런 행동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정확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이 뭔지 또 정말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지 한번 서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고 좀 한번 질문 한번 해보고 또 대답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자리를 좀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물어봐야 될 거를 꼭 좀 물어봐 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대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창희 국장님이 사실은 되게 이 선봉에 서가지고 이런 검찰개혁에 대해서 되게 앞장서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보다 더 많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창희 국장하고 이 조상호 보좌관하고가 한번 서로 논의를 하고 토론하는 그 자리가 네. 꼭 마련됐으면 저는 좋겠다고 뭐 생각을 스픽스든 하거든요. 노영희 TV든 네. 두 번 해도 좋고요. 네, 뭐 지금 같이 한번 공동 중계를 네, 하든 어쨌든 뭐 네.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죠.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일요일 날 밤에 한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흥분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지금도 금과 보기를 받으면서 행복했을 김건희 씨 얼굴 표정이 참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이 메가매직은 정말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조선 시대가 메가매직으로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에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단어나 문장을 얼마나 정말로 더럽히고 있습니까?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견디겠다. 뭡니까 도대체 자기가 가장 진짜 무슨 어두운 순교자 밤에 같이 말해요. 달빛이 밝게 네. 빛나듯이 견디겠다고요? 견디기는 뭐 본인이 알아서 견디면 되는데 본인이 달빛이 밝게 빛난다라고 하는 저런 착각은 망상이라고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들 항상 여러분들의 쓴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너무 쓴소리 좀 그렇습니다만 네, 쓴소리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연산 목포 민어회 400g 한번 보십시오. 푸짐합니다. 이걸요 대한민국 최저가격 도전하는데요. 택배비 포함해서 24,000원에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주문 걱정하고 있습니다. 굴에 껍질, 뱃살 골고루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맛을 보니까요 놀라운데요.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스피스몰 공동구매했으면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툭불 한우 불고기인데요. 야, 400g 한 팩, 두 팩, 세 팩 판매하고 있는데요. 와, 맛있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역시 품질 좋은데요. 저와 함께 드셔보시지 않겠습니까?
입니다. 툭불 한우 불고기 21,000원, 38,000원, 53,000원 바로 주문하십시오. 이익과 품질이 함께 배달됩니다. 스픽스몰 공동 구매. 대한민국 고추장의 명인 정선자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뿌리 고수가 따로 없습니다. 볶음, 비빔밥, 쌈밥, 구이, 볶음에 찌개까지 100% 국내산 쇠고기에 더덕까지 들어간 약고추장이고요. 설탕의 향미 증진제, 인공색소가 첨가되지 않아서 깔끔하고 건강한 맛이 너무나 다릅니다. 와 좋은데요. 그런데 가격 아니겠습니까? 홈쇼핑에서 39,900원인데요. 250g짜리 5통을 우리가 29,900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드립니다. 와 진짜 단독 특가입니다. 명인의 손맛으로 밥상을 바꾸세요.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 와 가격 좋아. 때마다 바꾸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이성희 선생의 만능 맛된장. 홈쇼핑 완판 제품 지금 스픽스에 떴습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렵게 갖고 왔습니다. 무침, 비빔, 찌개, 국, 소스, 볶음까지 이거 하나면 요리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마트 어디에서도 못 삽니다. 스픽스에서만 가능한 이 가격 홈쇼핑 39,900원인데요. 우리 얼마에 팝니까? 지금 스픽스에서는 택배비 포함해서 공동 구매가 29,900원입니다. 530g 2통, 300g 3통 총 5통입니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